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이항용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용입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산 1억 달러 이상인 모든 기관이 SEC에 보고하는 분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에 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사항들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이미 많이 뉴스 들으셨겠지만 워런 버핏이 어떤 주식을 샀다 팔았다, 그리고 마이클 버렉이 어떤 주식을 샀다 팔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를 아마 어젯밤부터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오늘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주식만 하셨던 분들은 딱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은 HTS나 MTS만 보더라도요, 시시각각 기관 투자가 샀다, 외국인이 샀다, 심지어는 어떤 증권사에서 샀다 팔았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외국인 매매, 뭐 기관 매매 따라하기 어쩌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딱 하나 있는 것이요,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산 규모가요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이상인 모든 기관, 미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모든 기관 투자가들은 SEC, 우리나라 보면 이제 금융위원회 이런 데겠죠, 감독원 이런 데겠죠, 거기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분기 끝나고 나서 45일이 되는 전에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45일이 됐기 때문에 14일, 15일까지 해서 이제 미국에서 다 일찍이 보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용어 자체가 폼 이름이 폼 13F, 폼 13F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따라서 모두 내는 것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기관 투자가이기 때문에 개인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돈이 많건 워런 버핏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돈이 많더라도 그건 보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기관 투자가 1억 달러 이상. 여기서 이제 국적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럽의 무슨 연기금이 됐건, 심지어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국민연금도 여기를 보고하고 보고 양식을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전 세계 누구나 인터넷만 여러분 접속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들어가서 SEC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런 기관 투자가의 펀드에서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힌트를 드리면 SEC는 워낙 이제 공식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whalewisdom.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궁금하신 사이트를 찾거나 아니면 뭐 아시는 만큼 적으시면 금방 여러분들의 보유한 펀드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팔았는지 알 수 있겠고, 이런 걸 갖고 많은 미국의 그런 사이트나 운영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펀드가 어떤 주식을 샀다 팔았다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벅시 해서웨이 어저께 작년 말까지죠. 작년 4분기에 매수 매도 종목을 다 발표했겠고요. 그건 매수 매도 종목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여기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작업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마침 벅시에서는 물론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사상 최고가 같고요. 400달러 시대를 진입한 오늘 사상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기업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분이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팔았는지를 궁금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산 주식도 판 주식도 별로 없습니다. 산 주식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워낙 작년부터 계속 사고 있죠. 쉐브론 좀 산 것이 좀 있겠고요. 반대로 판 것 중에 아마 다른 큰 것들은 뭐 이슈가 안 되는데 애플 주식을 좀 판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가 1,000만 주기 때문에 뭐 엄청 많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서 달랑 1%를 팔았고요. 오히려 벅시에서에서 차지하는 애플의 비중은 오히려 1,000만 주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밸류,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 보면 오히려 작년 말에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워렌 버핏이 얘기한 적이 없겠고, 혹시 질문이 나온다면 이번 5월에 있을 벅시의 주주총회에서 누군가 질문하거나 그러면 대답하겠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지분이 한 종목의 지분이 워낙 많아지니까 100분의 1을 팔았는데 그게 무슨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판 거는 자체는 사실이 되겠고요. 여하튼 애플 오늘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쉐브론은 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거를 워렌 버핏의 효과 이거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나가는 그런 분석이고 접근이고 뉴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여러분들이 누구나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라고 이제 한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국민연금을 영어로 쓰는지를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내셔널 펜션 서비스라고 씁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그래서 내셔널 펜션 서비스라고 치면 저나 뭐 앵커나 여기 시청자분들 모두가 국민연금의 주인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팠는지를 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딱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걸 전부 다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4년, 5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한국 주식보다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이 더 많은 거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주식 그리고 S&P 500 지수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보시면 엔비디아 이런 거 다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난 엔비디아 주주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지금 엔비디아의 주주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얘기도 아까 잠시 코너에도 설명하던데요. 엔비디아도 사상 처음으로 폼 13F를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법인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보유 지분이 얼마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억 달러 이상이 됐겠죠. 아마 암이 상장하고 가치가 올라가니까 아마 그 보고의 그런 기준이 넘어섰다 보고 있는데요. 설명 다 들으셨겠지만 암홀딩스가 들어가 있겠고요. 바이오테크로 작년에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리커전이라는 것을 좀 투자했겠고요. 음성 인공지능으로 한때 좀 유명했던 사운드 하운드도 있었고 이것도 이미 알려졌던 거가 되겠고요. 나노엑스 이런 것들도 이미 조금씩 얘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를 엔비디아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조금씩 투자했고 이것이 큰 돈을 벌려기보다는 아마 암홀딩즈는 이제 인수가 무산됐기 때문에 좀 갖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이거 갖고 얼마나 돈을 벌린다기보다는 조금 관심을 표명한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주가는 암홀딩스나 특히 RX라는 심물을 갖고 있는 리커전이라든가요, 사운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때 이들은 수많은 엄청난 자산 중에서 극히 일부를 그냥 관심 차원에서 조금 샀는데 이걸 갖고 주가가 개인들이 쫓아가 사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분석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는 탑10 주식들인데요. 탑10 주식들이 어떻게 지난 3개월 전 대비 3개월 후에 1억 달러 이상의 그 기관 투자가들이 샀느냐 팔았냐 하는 거를 좀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이것도 역시 쉽게 여러분들 사이트 들어가서 조금만 계산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유독 알파벳이 조금 더 2.8%가 조금 더 딴 거에 비해서 더 약했고 사실 아침부터 약했고 또 일부 유명한 펀드에서 알파벳을 전량 팔았다 얘기는 하는데 딱 보시면 3개월 동안에 최근 그러니까 9월부터 11월까지 4분기 동안에 탑10 주식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좀 비중이 물량이 줄은 것이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알파벳이 좀 물량을 줄어든 것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총 보유 주식수가 구글에서도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글의 A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화두는 이제 워렌 버핏이 무슨 종목을 매수를 더 했고 아니면 더 매도를 했나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제 관심사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투자자분들도 꼭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SC에 들어가서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 그게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아까 사이트 좀 알려주신 대로 들어가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유명한 투자가들이 어떤 종목을 매도하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애플의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고요. 월가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기밀에 붙인 매수 종목도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밀 처리를 요청한 건 2020년 이후에 좀 처음이라고 하네요. 아마 예상으로는 지금 은행, 보험, 금융 쪽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좀 보험주에 대해서 좀 상승세가 눈에띕니다. 늘 평가절하해오던 보험주,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수혜를 제대로 탔다라는 분석인데 그에 앞서 미국의 보험주도 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 가속화 어떤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보험 업종은 크게 보면 이제 생명보험이 있고요. 손해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생명보험, 이제 삼성생명 이런 거 되겠고, 대표적인 것이. 손해보험, 이제 삼성화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약간 생명보험도 있고, 뭐 손해보험도 있겠지만 또 중간 단계에 뭐가 들어있냐면 의료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랑 헷갈려지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국민 의료보험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무적으로 다 하지만 미국은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대부분 이제 민영 의료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요즘 어떤 보험주가 올라가는지 제가 뭐 파악한 적이 없지만 미국에서 요즘 강한 것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손해보험 업계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것이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보험에서 미국에서 뭐 1위에서 뭐 2위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각자 자기가 이제 1위라고 얘기하는 것이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유현진 야구라든가요, 뭐 농구나 이런 거 좀 미국 농구 뭐 풋볼 이번에 슈퍼볼 이렇게 보면 입간판으로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오는 광고가 하나가 가이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이코. 근데 가이코가 바로 워렌 버핏이 투자한 대표적인 보험사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이제 1, 2위 하는 회사인데 그런 대표적인 손해보험, 더 쉽게 하면 자동차 보험과 예를 들어서 화재 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인데요. 이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이 이게 지금 계속 사상치 효과를 가고 있고 마침 오늘도 사상치 효과를 가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대표적 손해보험 기업 중에 하나고요. 개인 플러스 상업용 자동차 보험 인수규모는 1위고요. 당연히 보험회사라는 건 당연히 매출가익이 안정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당이익도 꾸준히 올라가고요. 매출액도 꾸준히 올라가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동차 보험료가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일부 기아 자동차인가요? 미국에서 워낙 10대들이 재미삼아서라도 절도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손해가 좀 많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가 계속 올라갔고요. 이번 팬데믹 지나면서 자동차 가격이 엄청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올라간 겁니다. 지난 1년간요. 미국 내 자동차 보험료가 전년 대비요. 그러니까 22년 대비 21% 올라갔는데 그 21% 올라간 것은 1976년 이래 거의 50년 만에 최대폭으로 1년 동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보험료가 올라보니까 당연히 그것은 고스란히 이 보험사가 돈을 버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험 수가가 뭐 보험료 올라간다면 그 보험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딴 걸 어떠느냐. 그 보험료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자동차 수선 비용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보다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가 더 올라갔고 보험 수선료 이런 것은 덜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프로그레시브는 아주 특이한 회사인데요. 매달 주요 실적을 발표합니다. 코스코랑 비슷한데요. 금년 1월의 실적도 러팡을 이미 발표했는데요. 이미 작년 대비 6에서 9% 정도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 더 흥미로운 것은 최근 10년간요. 정확히 보면 이 회사는 13년 정도 됐는데요. 프로그레시브가 10년 동안 주가 880%가 올랐습니다. S&P 500이 226% 올라갔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더 올라갔고요. 제가 작년 초부터 저희 머니터리 방송할 때보다 몇 차례 같이 소개드렸던 특이한 기업층이 3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요. 이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진국 기업의 대표적인 건 1,500개가만 모아놓은 MSCI 글로벌 1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종목이 1,500개인데요. 이 중에서요. 매 최근 10년 동안요.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여기서 한 해도 빼놓지 않다는 것은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고요. 2018년 불황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년 오른 주식은 1,500개의 주식 중에서 단 3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엔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한 종목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여튼 전 세계에 그만큼 쉽지 않은 겁니다. 전 세계 딱 3 주식만 매년 올랐습니다. 매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이 되겠고요. 다른 두 개 주식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주식도 역시 저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행 가면 항공주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공주도 좋지만 항공 비행기가 돌아다닐 때보다 항상 닦고 조이고 수리하고 고칠 때 들어가는 세계 최대 회사가 트랜스다인 그룹인데요. 역시 뭐 사상책과 계속 가고 있고 이 회사는 17년째 매년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 상장된 회사인데요. 엘리멘테이션 쿠시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CU 같은 그런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체인을 전 세계에 15,000개 정도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역시 사상치 효과를 계속 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좋은 회사라는 것은 압도적인 점유율과 압도적인 이익의 꾸준한 성장, 안정적인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냉기든 미국 소비. 자, 이번에 대표적인 유통업체 두 곳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타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도 마침 그 소매 판매가 네.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가 한 0.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발표는 0.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소매 판매가 걱정됐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마이너스 나온 것이 좋을 건 하나도 없죠. 예, 근데 그 뉴스 아마 저희 모니터 방송이나 다른 전체 지상파에서 1월 달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엄청 추웠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북극발 한파 엄청 추웠죠. 미국에서도 50여 개 중에서 26개 정도 주에서 외출을 자제하라는 명령이 났을 정도로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매 판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생각보다 좀 줄어들었지만 여하튼 그 소매 판매 위축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에버코어의 ISI에서 대표적인 유통업체 두 곳을 적극적인 매도보다는 전술적인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월마트와 타겟을 조금 지금은 좀 숨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시각 정도로 월마트와 타겟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적 발표 시점에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의 소비에 대한 위축 우려감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실적 발표하는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한 겁니다. 특히 이제 주거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엊그저께도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막상 소비 그로서리 하고 이런데 약간 소비 패턴이 위축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양사 모두요 이번 분기 예상 실적은 부합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월마트는 2월 20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요. 타겟은 3월 5일 날 실적 발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소매 판매 지표도 나오고 또 유통업체의 매도 의견이 나온 부분도 좀 살펴봤습니다. 월마트 또 실적 발표 또 계속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쓰레기는 돈이 된다. 쓰레기 수거, 이송 등의 다양한 관리를 하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기업의 자세한 역할과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저희가 5, 6년째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기업인데요.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에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주에서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런 회사가 돈을 되냐, 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뜨아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에는 구청별로요, 아니면 다른 지방이면 시별로 해서 청소 용역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결국 그건 나라에서 다 정해서 하는 거였고 아마 아주 큰 기업들은 없을 텐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웬만한 지역으로 보면 주택지 보면 다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보면 시청 아니면 도청 이런 차원에서 계약을 맺고 합니다. 그럼 물론 이제 큰 공장이라든가요, 대도시 안에 다운타운은 이제 각 건물별로 계약할 수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의 분리수거를 포함해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하고 심지어 요즘은 재활용까지 하는 세계 미국 내 최대 회사가 바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가 있는 여군 캐나다에서도 진짜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크게 성장성을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여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출발 자체는 1890년 초반에요. 네덜란드의 한 이민자가 조그만 우리 식으로 보면 수거하는 리어카라고 그러나요? 리어카 이런 거 끌고 다니면서 사업을 시작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제 백 몇십 년이 지나서 엄청나게 커진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미국 내 48개 주, 50개 주의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천만 가구, 그리고 200만 상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당연히요. 실적도 또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이익이 1.53달러였는데요. 1.74달러가 나오면서 깜짝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도 51.9억이 예상됐는데 52.17억 달러로 발표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UBS에서는 매수해서 중립으로 좀 해양하기도 했지만 포함해서요. 최소한 8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것이 바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되겠고요. 주가는 뭐 사상체 효과로 계속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이런 것 떠나서 안정적인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